여러분,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왜 나는 잠들기 힘든 걸까?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과 양이 저하되는 것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 몸 안에서 복잡하게 얽힌 생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15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불면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생활 습관의 변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리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3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체 시계의 약화, 호르몬 변화, 그리고 수면 압력의 감소입니다. 여러분, 생체 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상교차액SC에는 생체 시계를 조율하며 낮과 밤의 리듬을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가 점차 약화되고 기능이 둔화되며 결과적으로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낮과 밤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이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밤이 되면 분비되어 우리 몸을 휴식 상태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은 점차 감소하며 특히 50대 이후에는 절반 이상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그 양은 젊은 시절의 3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부족은 잠들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밤중에 자주 깨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낮 동안 우리가 활동하며 에너지를 소비하면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축적되는데 이는 졸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드는 고령층에서는 아데노신의 축적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면 압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밤이 되어도 졸리지 않는 현상을 만듭니다. 건강 문제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관절염이나 소화 문제와 같은 만성 질환,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 그리고 빛, 소음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나이가 들수록 수면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약물은 수면 중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면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은 뇌와 신체가 협력하여 정교하게 작동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에 드는 동안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다시 꿈꾸는 자마리엠 수면으로 이동하는 수면 단계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나 꿈꾸는 잠의 비율이 높아지며 이는 몸의 회복력과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체온은 우리가 잠들기 약 2시간 전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며 이 과정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체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으면 잠들기 어렵게 됩니다. 더운 여름밤에 잠들기 어려운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체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실제로 낮의 태양빛과 유사한 자극을 주며 이는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구분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이가 들어도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15가지 수면 개선 방법입니다. 일정한 수면 마이너스 기상 시간 유지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생체 시계를 고정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 쬐기.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20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이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생체 시계를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제한. 카페인의 효과는 섭취 후 최대 8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차, 초콜릿과 같은 카페인 함유 음식을 피하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낮잠은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20분을 넘기면 밤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침 전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스마트폰이나 TV는 취침 1시간 전부터 사용을 멈추고 전구색 조명을 사용해 빛 자극을 줄이세요. 운동 시간 조절. 운동은 아침이나 낮 시간에 하되 격렬한 운동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체온 조절. 적정한 체온 하강을 위해 방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세요. 침실 환경 최적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숙면을 위해 암막 커튼과 귀마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 활용. 의사와 상의하여 멜라토닌 보충제를 적절히 사용하세요. 수면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자기 3시간 전에는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세요. 알코올 섭취 줄이기. 알코올은 잠들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중간에 깨게 만듭니다. 차분한 음악 듣기. 잔잔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디퓨저와 아로마 활용. 라벤더와 같은 향은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취침 전 루틴 만들기. 책 읽기, 따뜻한 차 마시기, 조용한 명상 등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취침 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숙면은 단순히 피곤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5가지 방법 중 일부만 실천해도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